대성그룹 본관 건물, 거대한 유리 외벽은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유난히 눈부셨다. 그 빛나는 외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얽히고 한 가문의 운명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대성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이 있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매서웠다. 사람들은 그를 냉혹한 승부사라 불렀고 그 별명에 걸맞게 그는 수많은 경쟁자를 쓰러뜨리며 제국을 일궈냈다. 그러나 화려한 제국의 이면에는 균열이 있었다. 아내와는 수십 년째 별거 중이었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기보다 두려워했다. 장남 강도현은 이미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권력욕이 강했고 차남 강민석은 방탕한 생활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막내딸 강서연은 늘 냉정하고 똑똑했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늘 장남에게만 쏠려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가정부 윤정이가 있었다. 윤정이는 20년 넘게 이 집안에서 일해온 사람이었다. 늘 검소한 차림, 정갈하게 묶은 머리, 조용한 말투. 가족들은 그녀를 그저 집안을 돌보는 그림자 정도로만 여겼다. 그러나 회장만큼은 달랐다. 그는 중요한 서류를 그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불러 차를 함께 마시기도 했다. 정희 씨, 이 집안 사람들보다 당신이 더 믿음직스럽소. 강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에 윤정이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눈길은 싸늘했다. 아버지가 왜 저 가정부를 그렇게 챙기시는 거지? 서연은 종종 혼잣말처럼 불평했고 도연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오랜만에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았다. 거대한 식탁 위에 화려한 음식이 놓였지만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도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건강은 건강이오. 회사 일이나 신경 쓰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식사 중 윤정이가 회장의 옆자리에 물을 따르자 도연은 혀를 차며 속삭였다. 아버지 옆에 감히 앉아 있는 게 웃기지도 않네. 그 말에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회장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 한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여인의 얼굴은 지금의 윤정희와 닮아 있었다. 회장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숨길 수가 없겠구나. 겨울 초입 대성그룹 본관의 집무실. 강태준 회장은 이사회 보고를 받던 도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회장님, 비서진이 달려왔고 곧 구급차가 출동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다. 회장님,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당분간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안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태준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집안은 곧 무너진다. 아직은 아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그룹 안팎으로 퍼졌다. 언론은 강태준 회장 건강 이상설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고 재계는 술렁였다. 그리고 집안 내부는 그보다 더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장남 강도현은 이미 부회장 자리에 있었기에 당연히 후계자는 자신이라 믿고 있었다. 이제 곧 아버지도 물러나실 거야. 준비해라. 그는 측근들에게 지시하며 권력 장악을 서둘렀다. 그러나 차남 강민석은 달랐다. 형만 다 먹을 줄 알았어? 나도 내 목숨 받아야지. 방탕했던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몫 잡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막내딸 강서연은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내는 누구보다 복잡했다. 형들이나 오빠가 회사를 이어받으면 대성은 무너질 거야. 내가 나서야 해. 이 혼란의 와중에도 가정부 윤정이는 묵묵히 회장의 곁을 지켰다. 약을 챙기고 죽을 끓이고 의료진과의 대화를 정리하는 것까지 그녀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히려 자식들의 분노를 키웠다. 아버지 곁에서 뭐 하는 거야? 가정부 주제에 감히 의사랑 회장님 상태를 논하네. 도연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윤정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회장님이 직접 부탁하셔서.
웃기지 마. 아버지가 정신이 흐려지신 거지. 내가 뭔데 감히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민서까지 나서서 소리를 질렀다. 서연은 차갑게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분명 뭔가 있어. 아버지가 왜 저 여자를 그렇게 곁에 두는지. 며칠 뒤 병실에서 회장은 윤정이를 불렀다. 정희 씨, 나를 대신해 집안이 어지럽지 않게 좀 도와주게. 그 순간 문틈으로 대화를 엿듣던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가 가정부에게 그런 부탁을? 더 이상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는 직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날 밤 윤정이는 회장의 약을 챙기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본관 정원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시선은 분명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모르게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이제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강태준 회장은 비밀리에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 작성을 준비하고 있었다. 병실의 불빛은 희미했다. 강태준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 곁에서 윤정이는 묵묵히 물수건을 갈아주고 있었다. 정희 씨, 회장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내 서랍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게. 그 안에 오래된 봉투가 있을 거야.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다. 회장의 집무실, 늘 철저하게 잠겨있던 서랍을 열자 낡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준이 있었다. 그 옆에는 한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매, 인매는 거울 속 윤정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용서해줘요. 당신의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요. 언젠가 세상이 우리를 용서할 날이 오면 그때 꼭 전해주세요. 윤정희의 손이 떨렸다. 아이. 그 순간 윤정희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린 시절 항상 멀리서 지켜보던 남자. 늘 검은 양복에 강렬한 눈빛을 가진 그 사람. 넌 내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야 했다. 그리고 낯선 손길에 이끌려 대성그룹의 가정부로 들어왔을 때 처음 회장을 본 순간 느낀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그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한편 강도현은 점점 불안에 휩싸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뭘 꾸미고 계셔. 분명 유언장에 무슨 함정이 있을 거야. 그는 은밀히 변호사 사무실을 뒤지게 했고 회장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강민석은 술에 취해 친구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웃겨 죽겠어. 아버지가 저 가정부한테 뭘 맡기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재산을 뺏기면 난 가만 안 둬. 서연은 언니답게 차분했지만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황을 분석했다.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열쇠는 윤정이라는 여자에게 있다. 반드시 밝혀내야 해. 며칠 뒤 서연은 일부러 윤정희에게 말을 걸었다. 정희 씨, 참 오래 우리 집에서 일하셨죠. 아버지 곁에 그렇게 붙어 있는 이유가 뭔지 꼭 듣고 싶네요. 윤정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담담히 대답했다. 그저 회장님께서 필요하시니까 곁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서연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것뿐일까요? 밤이 깊어가고 병실에서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희야,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구나. 내가 누구인지 이 집안이 알아야 할 때가. 그러나 그 순간 병실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회장은 힘겹게 눈을 떴다. 누구야?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림자는 조용히 사라졌고 병실에는 산소호흡기 소리만 메아리쳤다. 그날 밤 대성그룹 본관은 묘하게 조용했다. 회장은 병상에 누워 깊은 숨을 몰아쉬었고 윤정이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약을 챙기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 전체는 이미 소란스러웠다. 장남 강도현은 회장실 근처 CCTV를 해킹하며 움직임을 감시했다. 분명 뭔가 있다. 아버지가 저 여자를 특별히 부른 이유가. 차남 강민석은 측근들과 술집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집안의 약점을 캐내려 했다. 막내딸 서연은 조용히 모든 상황을 기록하며 눈에 띄지 않게
집안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윤정희는 병실에서 회장의 지시대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정희 씨, 이 자료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게. 회장은 힘겹게 손을 들어 서랍 속 파일을 가리켰다. 그녀는 잠시 멈춰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혹시 어떤 일이? 조용히 해.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순간 윤정희의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과거와 현재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 소식을 몰래 엿들은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고 윤정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장남 도연은 화를 참지 못했다. 뭐라고? 그 가정부가 아버지의 딸이라고? 차남 민석은 웃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경악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집안의 균열은 순간 폭발했다. 그동안 무시하고 깔보던 가정부가 사실은 상속자였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회장은 오래전 젊은 시절 깊이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몰래 키우지 못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너를 숨길 수밖에 없었단다. 지방과 세상의 눈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늦지 않았다. 윤정희는 묵묵히 그의 손을 잡았다. 저 회장님, 전 회장님 곁에서 항상 그 사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미소 지었다. 잘했다. 이제 너에게 맡길 수 있다. 모든 것을. 하지만 가족들의 반발은 거셌다. 도연은 은밀히 변호사와 상속 관련 서류를 조작하려 했고, 민석은 언론을 통해 스캔들을 만들어 윤정희를 압박하려 했다. 서연은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날 밤 집안 곳곳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군가 윤정희를 노리고 있었다는 암시. 며칠 뒤 대성그룹 본관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윤정희는 회장의 곁을 지키며 점점 늘어나는 가족들의 적대적 시선과 압박을 견뎌야 했다. 그러던 중 회장은 마지막 안전장치를 꺼내 놓았다. 정희야, 이건 피해 증거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가 내민 것은 작은 봉투였다. 안에는 DNA 샘플과 오래된 친자 확인 자료가 들어 있었다. 윤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집안 사람들은 모두 긴장했다. 도연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DNA라 이거면 끝이지. 이제 우리가 손 쓸 수 없어. 민석은 은근히 불안한 표정을 숨기며 옆에서 서성였다. 서연은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며 눈을 감았다. 결과지가 공개되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윤정희 친부 강태준 회장. 일치율 99.9%.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 저 가정부가 우리 아버지 딸이라고. 민석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우리 집안이 어떻게.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진실이야. 이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 회장은 병상에서 미소를 지었다. 정희야, 이제 모두 알았구나. 너를 보호해야 할 이유를. 도연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그 여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민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지. 서연은 가만히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결과가 발표된 후 윤정희는 은밀히 경호원과 함께 출입을 제한해야 했다. 누군가 집안 내외부에서 그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날 밤 본관 정원에서 그녀를 노리는 그림자가 또 한 번 나타났다. 윤정희는 몸을 숨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겠지. 그러나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회장의 딸로서, 그리고 대성그룹 상속자로서 모든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장남 도연은 권력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은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차남 민석도 뒤에서 언론과 측근들을 동원해 윤정희를 압박하려 했다. 서연은 조용히 모든 상황을 관찰하며 전략을 세웠다.
도연은 비밀리에 변호사를 불러 상속 관련 서류를 조작하려 했다. 법적으로 어떻게든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가정부 따위가. 하지만 변호사는 조금 망설였다. 이거 너무 노골적이면 역효과 납니다. 도연은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상관없다. 반드시 이길 거다. 민석은 언론과 연결해 윤정희의 과거를 뒤지기 시작했다. 가정부 출신이라 상속자라니 사람들이 믿겠냐? 그는 이 정보를 몰래 흘려 윤정희를 곤란하게 만들려 했다. 그런 와중 윤정희는 집안 내외부에서 은밀한 위협을 감지했다. 밤마다 정원에서 의문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사소한 물건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경호팀과 함께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내부의 배신은 막기 어려웠다. 어느 날 도연이 그녀를 따로 불러냈다. 정희야, 내가 아버지 딸이라는 건 알겠다. 하지만 내가 널 위해 해줄 수도 있다. 나랑 손을 잡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윤정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건 당신의 도움이나 동맹이 아닙니다. 단 하나 정의뿐입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혜, 이게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날 밤 윤정희는 실제로 위험에 처했다. 도연이 은밀히 지시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를 돕는 손길이 나타났다. 그는 오래전 회장이 신뢰했던 변호사이자 가족 문제를 잘 아는 인물이었다. 정희 씨, 이제부터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윤정희는 잠시 안도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모든 배신과 음모를 막아야 한다. 도영과 민석은 갈등과 배신을 계속하며 윤정희를 압박했다. 서연은 그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며 전략을 세웠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오고 있어. 대성그룹 본관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장은 병상에서 이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다, 이제 내 딸이 진짜로 힘을 발휘할 차례다. 대성그룹 본관, 거대한 회의실 안. 그곳에는 상속 문제를 두고 모인 가족과 임원들이 긴장감 속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윤정희는 차분하게 한쪽 구석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오늘의 싸움에 대비하고 있었다. 장남 도연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의자를 돌렸다. 오늘 회의에서 내가 상속권을 확실히 가져오겠다. 그 가정부 따위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차남 민석도 비웃으며 말했다. 형,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어. 아버지도 예전 같지 않고.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가족들의 말과 표정을 분석했다.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군. 회의가 시작되자 윤정희는 회장 대신 발언권을 얻어 상속과 관련된 자료를 설명했다. 저는 강태준 회장의 친딸 윤정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제 상속권을 인정하셨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굳었다. 말도 안 돼, 이건 법적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나 변호사와 법률팀이 차례로 자료를 보여주며 아버지의 서명과 유언장 내용을 공개했다. 회장은 병상에서 힘겹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정희야, 내 차례다. 이 집안을 바로잡을 때가 왔다. 주주총회가 공개되면서 언론이 몰려들었다. 재벌가 숨겨진 딸 등장. 평생 가정부였던 그녀가 상속자. 사진과 자료가 기사로 쏟아지며 집안은 순식간에 사회적 스캔들로 번졌다. 민석은 당황하며 말했다. 이럴 수가,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어. 도연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을?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드디어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구나. 총회가 끝난 후 집안 내부는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도연은 은밀히 윤정희를 몰래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 민석은 외부 압력을 활용해 그녀를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윤정희는 이미 모든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제는 숨지 않아.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내 권리와 정의뿐. 회장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다. 좋다, 이제 너의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대성그룹 본관 안, 상속을 둘러싼 가문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성그룹 본관 회장실에서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윤정희는 상속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장남 도영과 차남 민석의 음모는 멈추지 않았다.
집안 내부는 점점 와해되었고 권력의 균형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은밀히 회사 내부 정보를 조작하려 했지만 변호사와 회계팀의 철저한 검증으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럴 수가. 도연은 사무실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의 비리와 불법 조작이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다. 윤정희는 차분히 그를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권력만으로 사람을 억누르려는 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민석은 언론을 통해 윤정희의 과거를 폭로하려 했지만 기자들이 회장 측에서 받은 자료를 검증한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자료를. 민석은 믿었던 측근에게 배신당하고 회사 내외부에서 신뢰를 잃었다. 서연은 옆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의 선택뿐이에요, 오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맞섰다. 윤정희는 차분히 경영권을 행사하며 회장과 함께 회사 내부의 문제를 정리했다. 이제부터 대성그룹은 정의와 신뢰 위에서 움직입니다. 직원들은 그녀의 결단력과 지혜에 감탄하며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회장은 병상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잘했다, 정희야. 이제 내가 내 딸이라는 것이 진정한 힘이구나. 도영과 민석은 서로를 탓하며 갈등을 키웠고 권력의 균형은 완전히 윤정희 쪽으로 기울었다. 서연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내부를 안정시켰다. 이제야 조금 숨 쉴 수 있겠네. 그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윤정희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가족 내외부에서 은밀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고 회장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밤마다 본관 정원에 나타나는 의문의 그림자는 그녀에게 경고처럼 느껴졌다. 윤정희는 결심했다. 이제 단순한 상속자가 아닌 대성그룹의 진짜 중심으로 서야 한다. 모든 배신과 음모를 막고 집안을 지켜야 한다. 대성그룹의 권력 구조는 흔들렸지만 그 중심에는 이제 윤정희라는 새로운 주인공이 서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강태준 회장은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윤정희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정희야, 이제는 말해야겠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너는 내 친딸이다. 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너를 나는 오랫동안 숨겨야 했다. 세상과 집안의 눈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윤정희는 눈물이 가득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전 항상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 한켠에 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회장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좋다, 이제 너에게 내 전부를 맡기겠다. 내 회사, 내 가족 너의 힘으로 바로잡아라. 법률팀과 변호사가 모여 유언장을 낭독했다. 강태준 회장은 윤정희를 법적 상속자로 지정하며 대성그룹의 지분과 권리를 그녀에게 전적으로 이전함을 명시한다. 도영과 민석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끝났구나. 도영과 민석은 자신의 잘못과 욕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윤정희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희야, 이제 너가 중심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음모는 아직 많으니까. 윤정희는 굳게 다짐했다. 걱정하지 마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대로 정의롭게 집안을 지킬 거예요. 회장은 윤정희의 손을 잡고 마지막 힘을 짜냈다. 잘했다, 이제 너라면 내가 못 지킨 집안을 지켜줄 수 있겠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신뢰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시간 후 강태준 회장은 평화로운 숨을 내쉬며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윤정희에게 큰 힘과 책임감을 남겼다. 강태준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대성그룹 본관에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정희는 이제 법적 상속자이자 회사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되었다. 도영과 민석은 권력을 잃었지만 윤정희는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않았다. 오빠들, 이제 경쟁은 끝났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함께 집안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두 형제는 처음엔 불만스러워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였다. 서연은 윤정이의 옆에서 조용히 지지하며 전략적 조언을 제공했다. 정희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회사와 집안을 안정시키려면 많은 일이 필요해. 윤정이는 결심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요. 아버지가 남긴 뜻을 반드시 이어갈 거예요. 윤정이는 곧바로 그룹 내 비리와 혼란을 정리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결단력과 지혜에 감탄하며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그녀의 진취적이고 단호한 리더십을 주목하며 대성그룹의 새로운 시대라는 기사들이 이어졌다. 윤정이는 이제 단순한 상속자가 아닌 진정한 중심인물로 성장했다. 밤마다 정원에 나타나던 의문의 그림자도 사라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도연과 민석도 점차 변해갔다. 도연은 윤정이의 결단력과 지혜를 인정하며 더 이상 권력욕에 매달리지 않았다. 민석도 자신의 방탕함을 반성하며 가족과 회사를 위한 역할을 찾기 시작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집안도 회사도 안정될 수 있겠네요. 윤정이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맞아요. 이제는 권력보다 사람을,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대성그룹 본관의 유리 외벽은 여전히 서울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윤정이는 단순한 가정부 출신이 아닌 진정한 딸이자 새로운 주인으로서 당당히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늘 울려 퍼졌다. 잘했다, 정희야. 이제 내가 내 딸이라는 것이 진정한 힘이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막을 열었다.